자, 529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y 꼴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차함수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그러죠?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야가 X축이겠죠. 그죠? 이렇게 돼야지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X축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점의 좌표가 이 그래프가 두 점과 만난다고 하면 교점이란 말이겠죠. 교점. 이 두 점이 교점이다. 그럼 이 교점이 바로 하나는 2,0이 되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죠? 이럴 때 상수 A, B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는 말은 이 이차함수와 바로 X축도 하나의 직선이죠. Y 꼴 0. 이 Y 꼴 0과의 바로 위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위치 관계. 그러면 어떤 이차함수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두 점 접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교점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 연립을 하죠. 이 X축 바로 Y 꼴 0과의 바로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차 함수와 자 바로 직선 y 꼴 0과 연립을 하는 거죠. 연립 y 꼴 0. 좀 얘도 y고 얘도 y니까 똑같은 게 0이면 되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되죠. 바로 이거의 뭐가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 x 좌표가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1과 2다.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근이 두 개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먼저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자, 두 근의 합은 1이죠.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나요? 곱은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a분의 c니까 2분의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므로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B 값은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따라서 두 개의 곱은 바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순서인 풀이의 첫 번째 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 절편이 나왔죠. 절편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바로 이 두 점이 바로 X축과 만나니까 바로 이 마이너스 1,0과 2,0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절편이 되겠죠. 그럼 바로 절편이 되니까 저 2차 함수는 y는 자 절편이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또 절편이 2가 되니까 바로 X 마이너스 2를 여러분들 인수로 가져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고차 계수가 얼마입니까? 2죠. 따라서 조심할 거. 요놈의 최고차 계수를 어떻게 2로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그럼 요 바로 2차 함수가 이거와 똑같죠.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자, 상수는 마이너스 2인데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y 이퀄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같죠. 그러므로 x의 개수 a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고 b는 얼마가 되어야 되나?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절편이 나오면 여러분들
인수를 이용하여 맞죠?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풀이도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풀이. 자, 세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 뭐가 있다? 바로 대칭축이죠. 대칭축. 자, 대칭축이란 이 축을 중심으로 얘가 뭐합니까? 포개진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대칭축 할 때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x축하고 보면 하나의 평평한 직선이기 때문에 그죠? 요점과 요점을 본다면 요점이 포개지면 여기 포개지겠죠.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면서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겠죠. 자, 그럼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바로 대칭축을 구할 수가 있죠. 즉 마이너스 1과 2의 바로 중점이 대칭축이 되겠네요. 그래서 대칭축은 두 절편, 두 x절편이겠죠. 두 x절편 누구와 누구? 마이너스 1과 2의 바로 뭐다? 중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1과 2의 중점은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가운데 중점이니까. 자, 근데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요 놈은 바로 뭐와 똑같다? 마이너스 2a가 얼마죠? a가 2고 b가 얼마입니까? a가 되겠죠. 얘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2가 하나 약분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2가 약분이 되면 1은 바로 2분의 a가 되겠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쏘리 여기서 잘못됐네요. 여기서 중점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 맞나요? 2분의 1이 되니까 맞죠?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 1이니까 그럼 2와 2가 하나 약분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남겠네요. 그죠?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y 이꼴 2x 제곱에 바로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되겠고 b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b 하나 구하려면 지나는 점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네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데 마이너스 1,0을 해도 되고 2,0을 대입해도 똑같이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y 자리에 0을 넣으면 되겠죠. 0은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b가 되어서 b는 마이너스 4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0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x 2를 넣어보세요. 8이 되겠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b는 얼마입니까? 요 4가 이하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요 점을 선택해도 되고 요 점을 선택해도 되고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세 가지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자유자재롭게 여러분들 아무거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절편이 나오면 항상 2번 이런 형태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되겠나요? 자, 잘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530번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주어졌고 x축과와 만나는 점을 바로 x좌표가 2,0이죠. 자, 그 말은 방금 했지만 y는 이 x제곱 마이너스 ax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b죠.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바로 x축과 만나니까 x축이 y꼴 제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y가 제로가 되니까 바로 그 절편이 2, 3이란 말은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최고차 F가 1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좌변 우변 같아야 되니까 5가 되겠고 b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합니까? 물론 우리 앞에 방법대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꼴 0의 두 근이 뭐다? 두 근이 2하고 3이다. 그래서 두 근의 합 5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가 되고 두 근의 곱은 6이죠. 6은 a분의 c가 되니까 b가 된다는 거.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어요. 되나요? 자, 이럴 때 이차함수 이놈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도죠. 즉, 이 그래프가 지금 보면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 바로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니까 바로 요 그래프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뜻이겠죠. 요 두 점 사이에 무엇을 구하라?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 두 점을 알면 되겠죠. 즉 교점을 알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y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x 제곱에 b가 얼마입니까? b가 6이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얼마 되죠? 5가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찾기 위해서 이 두 점에 바로 x절편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놈을 0으로 두었을 때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된다는 뜻이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인수분해가 되죠, 얘는 간단하게.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x-1, x-5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x는 1 또는 x는 5가 되겠죠. 그 말은 알파가 바로 뭐가 된다? 1이 되겠죠. 작으니까. 내가 작은 쪽에 놓았잖아요. 그럼 알파가 1,0이 되고 베타는 5가 되니까 5,0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큰 수 5에서 작은 수 1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나요? 자,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또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선생님이 알파를 작은 걸 두고 베타를 큰 거로 뒀다면 큰 수로 뒀다면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것과 똑같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런데 알파와 베타를 선생님은 알파를 작은 숫자로 두었지만 작은 수로 두었지만 나는 알파를 큰 수로 두고 베타를 작은 수로 둘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뭐 치면 되겠습니까? 절대값을 치면 되니까 바로 요 값이나 바로 알파에서 베타를 뺀 절대값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보세요. 절대값은 여러분들 5에서 3을 뺀 절대값이나 3에서 5를 뺀 절대값은 어떻다? 같은 거죠. 똑같이. 이해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좀 절대값을 좀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하여간 두 점 사이에는 바로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얘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두 근의 합과 여기 올라옵니다.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이 바로 요 방정식으로 보면 그죠? 맞죠? 두 근으로 봤으니까 방정식으로 보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이 되겠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바로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일 때 무엇을 구하라? 바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거와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이 두 건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6이 아니고 7이면 x 개수가 7이면 여러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해봤잖아요. 이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제곱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갈로로 바뀐다고 했죠. 그럼 차의 제곱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배의 곱이 되겠죠. 그럼 합이 얼마예요? 6이니까 36. 내가 구하는 게 지금 차의 제곱, 이 차의 제곱 자체를 구하죠. 그죠? 4배의 곱이니까 곱이 오니까 20이겠네요. 따라서 네모는 얼마다? 1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놈이 얼마입니까? 16이 되겠죠. 16. 되겠나요?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6이니까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뭡니까? 거리를 구하라 하는 거죠. 거리. 거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항상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뭡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답은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1번 풀이보다는 2번 풀이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또 하나 더 공식이 하나 있죠.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의 차는 왜 됩니까? 차의 절대값은 기억납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죠. 판별식. 이때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되고 홀수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 A는 1이 될 것이고 루트고 자 여기 그대로 적어볼까요? D제곱 66이 B제곱 36이죠.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 20이 되겠죠. 루트 16이 되니까 얼마 된다? 4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 자체의 값은 얼마?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두 점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는 항상 양수가 나와서 답을 바로 여러분들 결정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빨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531번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x제곱이 위로 볼록이네요. 위로 볼록.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4래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죠. 이런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바로 무슨 축과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이 거리가 얼마나 옵니까 지금? 이 거리가 4래요. 이 거리가 4. 이 거리가 4.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4가 될 때 요 상수 K를 구하라 그죠. 그럼 이 상수 K는 여러분 일반형이기 때문에 바로 Y 절편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맞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항상 나올 때마다 대칭축을 생각해야 돼요. 대칭축. 항상 대칭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대칭축은 어떻게 구합니까? x는 마이너스 2, a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 되기 때문에 대칭축이 바로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이해되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칭축이 2분의 1이 된다는 말은 여기가 바로 x 이퀄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요 거리가 4죠. 그러면 요 거리가 4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2가 된다는 말이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른 풀이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칭축을 이용한다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2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4니까 여기가 2분의 5겠네요. 2분의 그럼 여기는 2를 빼야 되겠죠. 2분의 1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뭘 구했나요? 이 대칭축을 이용해서 바로 뭐다?
절편을 구했죠. 절편. x 절편을 구했죠.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차 함수는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3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절편이 2분의 5니까 여기는 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가 마이너스입니다. 요 마이너스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요게 바로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 자, 그런데 뭘 구하래요? K를 구하란 말은 바로 상수를 구하란 말이겠죠. 그럼 전개를 해도 되지만 굳이 전개할 필요 없죠. 상수, 마지막 상수를 구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가 되고 4분의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전개해 볼까요? 전개해 보면 보세요. 여기 x제곱인데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내왕외양 형태를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2분의 2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마지막 상수를 곱하면 플러스 얼마? 4분의 15. 이렇게 전개를 다 해도 되지만 이 k 자체가 상수니까 상수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뭐 다르게 풀어도 돼요. 다르게 풀어도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좋겠어요. 그럼 다르게는 어떻게 푸느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숫자를 한번 일단 지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대칭축을 일단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4라고 했잖아요. 그죠? 4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볼게요. 이쪽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점을 그늘 알파, 이쪽의 교점을 베타로 합시다. 베타.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이꼴 이 k와 x축 y 이꼴 제로가 바로 만날 때 그죠? 그 교점이 알파 베타가 되니까 이놈의 두 건이 뭐가 된다? 알파 베타라면 맞죠? 요 두 개의 거리가 4란 말은 바로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은 여기서 베타를 큰 수로 보았습니다. 알파보다. 그럼 여기에서 두 건의 합이 얼마 됩니까? 합이 얼마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이 1이 되고 두 건의 곱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1과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차를 구하고 싶죠. 그럼 차를 구하려면 뭡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바로 제곱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되나요? 요 제곱은 얼마가 된다는 말이에요? 16이 된다는 말이에요. 16.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 되겠죠. 그럼 합이 1이잖아요. 1의 제곱 1이고 차의 제곱이 16이죠. 16 맞습니까? 그럼 4배의 곱, 4배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k는 4분의 15다. 이렇게 찾아드리도록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풀이가 훨씬 편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대칭축을 이용해서 거리가 4면, 요거 간격이 2가 된다는 걸 이용하면 알파와 베타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532번입니다. 자, 이 차함수가 있네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1,4예요. 꼭지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뭡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대칭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먼저 꼭지점이 몇 콤마냐? 꼭지점이 바로 1,4라는 말은
요 일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대칭축이 얼마다? 대칭축이 바로 x 이퀄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AB가 있는데 요 AB, 선분 AB 길이가 4라고 했습니다. 이때 자, ABC, 스몰 ABC 개수를 다 구해달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최고차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이나 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자, 꼭지점이 나왔습니다. 꼭지점. 자, 꼭지점이 나오면 이 그래프는 y 꼴 꼭지점이 나왔으니까 a의 x 꼭지점이 x좌표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둘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요게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2차 함수를 설정하는 방식이 되겠죠. 되나요? 자, 이럴 때 X축과 두 점 AB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일단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위로 볼록이라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하고 야의 바로 X축과에 바로 만나는 점, 두 점을 뭐라고 했습니까? AB라고 했잖아요. 그죠? AB. AB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4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4.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대칭축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대칭축이니까, 그죠? 맞죠? 대칭축이니까, 요 간격이 얼마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4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가 x 이퀄 1이잖아요, 그죠? x 이퀄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b는 얼마가 되냐? 두 개 더하면 바로 3,0이 되고, a는 바로 얼마가 된다? 자, 1에서 2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A를 찾을 수가 있나요? A를 찾을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이나 3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x 이꼴 3은 숫자가 크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왜? 바로 마이너스 1,0을 지나겠죠. 자, 그럼 지나면 여러분들 y는 제로가 되고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4a가 되겠네요. 4a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주어진 2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니까. 전개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 B, C의 곱은 A는 마이너스 1, B는 2, C는 3이 되어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처리하면 되겠죠. 됐나요? 아니면 두 번째 풀이가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풀이가 여기에서 자, 요 놈을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절편을 우리가 구해냈잖아요. 절편을 구해냈으니까 바로 요 2차 함수 요 ax-1의 제곱 플러스 4와 바로 x축과의 교점이니까 0의 두 건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 a 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정리해 보시면 ax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4 이꼴 0의 두 건이 마이너스 1, 3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A 값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합을 이용해 볼까요? 합은 이용해 볼때 항상 성립하네요. 합은 얼마예요? 보세요. 합은 2죠. 두 개 합은 2죠.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X개수 마이너스 2를 하면 어때요? 항상 트루가 맞죠? 그죠? 항상 맞는 말이고, 그럼 곱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은 바로 A분의 A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개하면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3A는 A 플러스 4가 되고 4A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처럼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대입하거나 3,0을 대입만 하면 신화는 점은 대입하면 성립되잖아요. A를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바로 2차 함수와 우리 x축과의 바로 위치 관계죠.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위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x축은 다른 말로 y = 0이니까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의 그래프와 x축이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요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건이 나와야 되죠. 즉, 요놈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됐나요? 그 말은 바로 판별식비가 0보다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의 바로 교점은 방정식으로 말하면 바로 뭐가 된다? 근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x계수가 작습니다. 4분의 d를 가면 되겠네요. 자, 단제곱 k제곱 마이너스 a1이고 c가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니까 갈로로 묶어주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지고 자 3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면 마이너스 6이 이하하면 6이 되고 3으로 나눠주면 k는 2보다 크다.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534번입니다. 이번에는 2차 함수가 x축, 즉 y = 0과 뭐한다? 2차 함수가 y = x축, 즉 y = 0이라는 직선과 바로 뭐? x축과 덜 접하죠. 접한다. 바로 교점이 한 개 갖는다는 뜻이죠. 그 말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3 = 0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것이 바로 뭐다? 중근을 갖는 거죠. 중근을 교점이 하나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되겠나요? 맞습니까? 근이 한 개니까. 따라서 d를 구하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가 1이고 c가 2a 마이너스 3이네요. 얘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이 되고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죠. 됐나요? 그럼 a는 2 또는 a는 6인데 이 a 값의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여기에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d를 판단해 보세요. 4분의 d를 판단해 보면 반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8의 반은 4니까 16 마이너스 AC 하면 12가 되니까 0보다 크죠. 그 말은 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죠. 얘는 항상 실근만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실근은 여기 있는 두 실근 바로 이 실근이라는 말은 A 값이겠죠. 실근을 알파 베타라면 바로 그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요 알파와 베타가 다 A의 값이니까 두 근의 합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바로 8로 여러분들 결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게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수분해해서 그를 직접 구해서 대줘도 되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서 실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근의 공식을 써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러면 그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럼 교점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와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뭐 교점이 없다는 말이죠. 교점이 없다는 말은 이 2차 방정식이 흑은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흑은. 교점이 없으니까. 따라서 판별식 D로 가면 되겠죠. 반은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가 되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요걸 만족해주는 뭐라고 해라? 자연수 AB가 나왔네요. 그죠? AB는 자연수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순서상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요식보다는 뭐가 낫나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자, 마이너스 12가 이항해서 12보다 작은 자연수 AB의 순서상을 구하는 게 생각하기가 편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1일 때, 여러분들 A가 1일 때 1의 제곱이죠. 자, A가 1일 때 B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자연수라 했으니까 A가 1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1이니까 B 제곱은 누구보다 작다? 11보다 작겠네요. 1이 이하면. 그럼 B는 어떻게 되냐? 자연수니까. 11보다 작으려면 1, 2, 3까지 되겠죠. 3의 제곱이 9니까. 4가 되면 16이 되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A가 1일 때 B가 1, 2, 3이 나온다는 말은 순서상이 A, B가 바로 1일 때 1, 1일 때 2, A가 1일 때 3,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나온다는 말이겠죠. 자, 두 번째 A가 2라고 하죠. 세팅해야 되겠죠. 2면 어떻게 됩니까? B 제곱은 자 4죠. 4. 4가 이하면 마이너스 4니까 8이겠네요. 그럼 B는 자연수니까 1도 되고 2도 되고 3은 되나요? 3이 되면 9 돼버리죠. 따라서 A, B의 순서상은 2, 1과 A가 2일 때 B가 1, A가 2일 때 B도 2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오고요. 자, 세 번째 A가 3입니다. A가 3이면 자, B 제곱은 자, A가 3이 9네요. 9가 이항하면 얼마가 되나요? 3이 되네요. 그럼 B는 1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A, B는 3일 때 1, 한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근데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A가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면 B 제곱은 A가 4가 되면 16이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4죠. 근데 B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B는 자연수니까 자연수 제곱은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 적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없다. 5도 할 필요가 없겠죠. 되겠나요? 따라서 요 토탈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부등식이 하나 나왔는데 문자가 2개죠. 그럼 여러분들 처리 못하지만 자연수 AB가 나왔으니까 순서상 구하라. 즉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구하라.
경우였죠. 알겠습니까? 요 경우가 몇 가지인가? 자, 그럴 때는 A나 B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서 한 개씩 한 개씩 찾아보면 되겠죠. 자, 536번입니다. 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또 관계없이 나왔죠. 그죠? 항상 X축과 접한다. K 값이 어떤 값이 되어도 이 2차 함수는 X축과 접한다. 되겠나요? 그러면 저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와 바로 X축 Y꼴 0에 바로 연립을 한 경우 이때 X축에 접한다는 말은 교점이 한 개죠. 그러면 실근이 한 개죠. 중근을 갖는다. 이 뜻이겠죠. 자, X축에 접한다. 즉 교점이 몇 개다? 한 개가 되겠죠. 그 말은 방정식으로 말하면 중근을 갖는 데가 되겠네요. 그럼 짝수 판별식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이용하면 A 플러스 K 반제곱 맞나요?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가 바로 판별식이고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판별식 값이 바로 뭐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하니까 요 놈이 바로 뭐다? K에 대한 뭐가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K 값이 어떤 값이 되어도 X축에 접하려면 K의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이 식으로 성립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를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뭐뭐 K제곱인데 잘 보면 K제곱과 여기 마이너스 K제곱이 없어지니까 2,000원 없고 1,000원 있겠네요. 전개합니다. A제곱 2AK입니다. 그럼 2A 여기 들어오네요. 자, K제곱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K제곱이 사라지고 다음에 플러스 2K가 되니까 여기가 2겠네요. 다음은 마이너스 B네요. 됐나요? 요거 제로, 요거 제로가 되면 되겠죠. 항등식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B가 0이 되어서 B 값도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 되어서 두 개의 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바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하면 판별식 D는 0이죠. 왜? 교점이 한 개, 즉 중근을 갖는다. 뭐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하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은 K에 대한 무슨 정리를 하여라?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죠. 그죠? 내림차순 정리를 한 후에 방방방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